자, 이번에는 24년 2회 산업기사 영역에 있어서의 전기설비 기술기회에 대한 수문항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저 옥내 관사에서 분기를 해서 저압 사용 기계 기구에 이르는 저압 옥내 전로는 분기점과 분기 회로의 과부하 보호 장치의 설치점 사이의 배선 부분에 다른 분기 회로나 콘센트 회로에 접속이 없고 단락의 위험과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시설된 경우 보호장치는 분기 회로의 분기점으로부터 몇 미터까지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실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는 이런 기준이 있는 경우에 보호장치는 분기점으로부터 3m까지 이동하여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을 여기 있는 2번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저압 가공 전선과 고압 가공 절연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이격거리는 얼마 정도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얘들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한대요. 이때를 우리가 병행 설치, 다르게 병가라고 부르죠. 자, 일단 뭐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해보면 저고압 가공 전선을 병행 설치를 한다. 다르게 병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두 선 간의 간격은요 0.5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고압 가공 전선이 케이블이라면 이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0.3m 이상으로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딱 요 정도가 되겠죠. 물론 한 가지 더 챙기자면 저압 가공 전선은 고압 가공 전선보다 아래쪽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답은 요 둘 중에 하나가 될 건데 실상 여기 주어진 보기를 봤을 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만 더 정확하게 들어갔을 때는 일단 지문에 보시면 저압 가공 전선과 고압 가공 절연 전선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고압이 케이블일 때는 이렇고 그 외에는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은 케이블로 주어준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은 바로 1번 고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아래쪽에 세 번째 문제입니다. 고압 가공전선로에 설치하는 피레기의 접지 제한값은 몇 옴까지 허용됩니까? 단 기타의 조건은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선로에 있어서 시설되는 피레기의 제한값은요 기본적으로 10옴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단 요런 건 있죠. 예를 들어 전용의 것을 한다. 이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30옴 이하로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타의 조건 무시한다 라고 해놓고요 전용이란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답이 1번이 되겠더라. 근데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전용이라는 언급이 있다면 그때는 2번을 고를 수 있겠더라.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기준을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 주어진 내용을 보면 전차선로는 무선 설비의 기능이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애를 주는 뭐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무선 설비가 주어졌더라. 실제 이 무선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파라던가 이런 것에 좀 취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이 가로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전자파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에 전차선과 건조물 간의 최소 절연 이격거리의 표에서 빈칸에 들어갈 값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걸 보면 직류 시스템이 주어졌고요. 동적, 정적, 그리고 비오염, 오염에 있어서 모두 최소 절연 이격거리가 25mm로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때 들어갈 이 공칭 제한값은 75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 이 직류 시스템에 있어서 공칭 진압 기준은요, 750도 있지만 여기서 2배가 되는 1500 기준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각각의 동적, 정적 기준으로 비오염에 대한 값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동적에 있어서 비오염 기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칭 진압 값을 보면 얘는 몇 배였습니까? 2배를 냈죠. 그럼 얘는 거기서 한 번 더 2배를 내줍니다. 그러면 4배 취하면 되겠더라. 그래서 얘는 100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정적에서의 비오염은 여기서 동그라미 하나 빼줍니다. 그러면 150 나오겠죠. 그리고 오염 같은 경우에는 10씩 추가를 해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다른 것들을 주고 가로로 메꾸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그것을 대비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챙기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뭐 예를 들어 교류 시스템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일이 있다. 그럼 이때 공칭전압은요, 우리가 요 값을 기준으로 뒤에다가 동그라미 3개를 붙여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적에 있어서 비오염 기준에 대한 절연 이격거리의 최소값은 저는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류의 공칭전압 맨 앞에 2개 숫자를 다면 7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비오염 기준, 그래서 이 직류 시스템 요 값 기준에서 7을 추가해서 얘보다 큰 값, 즉 170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비오염을 갔을 때는 요 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줍니다. 다르게 말하면 요거를 그냥 더해줍니다. 그러면 270 나오겠죠. 그리고 오염 기준은 각각에 있어서 50씩만 더해주시면 됩니다. 즉 50을 더하면 이때는 220, 이때는 320 나오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언급 드려봤는데 요게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6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금속 덕트 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보기를 가지고 바로 답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입니다. 덕트 안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전선의 접촉점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덕트의 끝부분은 닫아놔야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속 덕트에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접지 공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선은 5개용 비닐 전선을 제외한 절연 전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덕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끝부분 막아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문제입니다. 특고압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은 몇 킬로볼트 이하이어야 합니까? 단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다 라고 오셨습니다. 실제 이 특고 옥내 배선에 있어서 사용 전압은요, 기본적으로는 100kV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문을 대충 보면 뭐 답을 3번을 고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래쪽에 어떤 조건이 추가로 주어져 있다. 케이블 트레이 공사라는 조건이 추가로 주어져 있다. 그래서 실제 이 케이블 트레이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사용 전압 값이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얼마 이하로 해야 되느냐? 35kV 이하.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 있어서 케이블 트레이 공사로 시설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혹은 이런 언급이 없다면 우리가 뭐 요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케이블 트레이라고 확실히 주어졌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구분을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8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에 시설하는 154kV 가공 전선로에는 지락 또는 단락이 발생한 경우 몇 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저희처럼 시가지 기준으로 나와 있다. 그럼 이때는 1초 이내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가지에서 100kV를 초과하는 이런 가공 전선로에 있어서는 1초 이내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9번째 문제입니다.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몇 cm 이상으로 하면 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간단하게 체크를 했을 때 압력을 받는 경우, 다르게 말하면 압력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압력의 우려가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압력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100cm 이상으로 매설 깊이를 해야 되고요. 그런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60cm 이상으로 매설 깊이를 잡으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1m, 얘는 0.6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경우에는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요 놈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지금 문제 답은 3번이라는 거 체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10번째 문제입니다. 포연성 분진 또는 황유의 분말이 존재하는 곳에 저 옥내배선은 어느 공사에 의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보통 얘를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폭발하는 가위가 있어요. 자, 일단 요놈 같은 경우에는 폭연성 분진, 그리고 가가 두 개가 있는데 실제 가는요 가연성 분진 또는 가스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분진과 가스를 가나다 순서로 놓는다면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가연성 가스부터, 그 다음에 분진, 그 다음에 기타 위험물. 그리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공사 기준은요 합, 금, 캐로 놓겠습니다. 자, 일단 합성 수지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쓸 수가 없어요. 나머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캐는 싹 다 쓸 수가 있죠.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 이 케이블 공사 같은 경우에는 폭연성 분진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캡타이어 케이블은 쓸 수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려면 요걸 아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다시 체크를 하면 폭연성 분진에 대해서 어떤 공사를 하면 됩니까?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은 금속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으로 11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과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비종 철조에서 전선로 중에 수평 각도가 3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처럼 수평 각도가 3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각도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수평 각도가 3도 이하다. 그럼 이때는 뭘 쓸 수 있다? 직선형을 쓸 수가 있다. 그쵸?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하면 실제 지금 여기 있는 3번 인류형 요놈이 잡아당김형으로 좀 바뀌었죠. 요가 비교적 최근에 바뀌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요놈이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에 있어서는 요거 두 개 다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얘들이 같은 용어다라는 건 알아놓는 게 좋겠죠. 자, 어쨌든 지금 문제 답은 2번이더라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째 문제입니다. 고압 또는 특고압, 기계기구, 모선 등을 5개 시설하는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조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다시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조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실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있냐면 발전소 등의 울타리, 담 등의 시설에 대한 규정을 보면 취급자 이외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첫 번째, 울타리, 담 등을 시설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입구에는 출입 금지의 표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입구에 자물쇠 장치를 해야 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요거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것.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만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취급자 이외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대요. 그러면 취급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들어갈 수 없도록 길목에다가 울타리 또는 담을 설치해 놓으면 일반 사람이 와서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출입 금지, 여기 들어가지 마세요, 출입을 금합니다 이런 표시가 있다면 여기 들어가면 뭔가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물쇠 장치를 한다. 그럼 보통 여기 잠겨 있네, 여기는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이게 당연스러운 거죠. 뭐 솔직히 자물쇠가 있네 이거 한번 놔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 감시 카메라 설치한다?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누가 들락날락 하는지 그냥 보려고 하는갑다, 들어가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 사람에 있어서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는 인지를 시켜줄 수 있는 것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1번 2번, 4번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4번, 3번을 볼 수 있겠더라. 자, 일단 뭐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언급을 드려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 13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 등의 전열 장치에 대한 규정 중 직접 가열 장치에 있어서 발열체 시설 규정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가 뭐 요거에 대해서는 거의 챙기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참고의 기준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챙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있는 보기를 쭉 봤을 때 이 수치값 기준으로 좀 봐주세요. 즉, 이 3번에 보시면 발열체는 그 온도가 피가열 액체의 발화 온도의 90%를 넘기지 않도록 시설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실제 90%가 아니라 몇 프로가 되냐? 80%가 됩니다. 80%.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를 추가적으로 뭐 하나 더 언급을 드리자면, 왜 우리가 이 전기 온상 등에 대해서 다룰 때 이런 거 있죠. 발열체는 80도를 넘지 않을 거. 그쵸? 다시 80도를 넘지 않을 거. 요거랑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얘는 80도죠. 얘는 몇 프로? 80%.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평소에 챙기는 거 기준으로 한 번쯤 봐놓으신다면 뭐 시험 치러 갔을 때 혹시나 얘가 나왔다 그러면 야, 90%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답은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봐주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14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관을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다음 규정의 빈칸에 들어갈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보면 전기 저항값이 3옴 이하의 값을 유지하는 경우 접지 도치와 금속재 수도 관로의 접속은 안찌름 뭐 이상인 부분 또는 여기서 분기한 안찌름 뭐 미만인 분기점으로부터 5m 이내의 부분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속재 수도 관로와 D 사이 전기 저항값이 얼마 이하인 경우라면 분기점으로부터 거리는 5m를 넘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익히 다루고 있는 이 수도관을 접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내용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3호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 접지 도치와 금속재 수도 관로의 접속 부분은 안찌름 75mm 이상의 부분 또는 여기서 분기한 안찌름 75mm 미만인 분기점으로부터 5m 이내의 부분에 접지구로서 접속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다만 여기서 이 저항값이 좀 더 떨어진다면 5m를 넘겨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얼마다? 2옴.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글로 써보면은 뭔가 조금 난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림을 하나 조금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도관 등을 접촉을 하는 경우 기준으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답으로 고를 수 있었던 게 여기 있는 75, 여기 있는 75, 그리고 여기 있는 2옴이었죠. 그죠? 그리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수도관에 있어서 안찌름이 75mm 이상이 된다면 우리가 요거를 다른 시스템에 접지극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기를 된 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안찌름 75mm 미만 시에는 5m 이내에서 이렇게 접지극으로서 접속을 할 수가 있고 이때 2옴 이하라면 5m를 넘는 경우에도 접지극으로서 쓸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참고로 봐주시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15번째 문제입니다.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배합기의 시설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한번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보기 항목이 요거 아니겠습니까? 전기로 등 전류가 큰 전기를 소비하기 위한 변압기. 여기서는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를 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런 곳에도 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으로 네 번째 규루식 전기철도용 신호회로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에 있어서도 얘를 쓸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이 관련도 문제를 보다 보면은 그래도 은근히 보게 되는 항목이 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사용 전압이 100kV 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고압 측 권선과 저압 측 권선 사이에 접지 공사를 한 금속체의 혼적판이 없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를 쓰려면 이 특고압 측 권선과 저압 측 권선 사이에 접지 공사를 한 금속체의 혼촉 방지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려면 있는 것으로 정정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잘못됐죠. 이 시설 규정에 대해서 잘못된 표기가 되겠더라. 다음에 16번째 문제입니다. 전력 보안 통설비의 전원 공급기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전원 공급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전원 공급기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익히 다루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요것도 참고적으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실제 이 전원 공급기에 대한 시설 규정에 있어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보기를 가지고 바로 체크를 하면 지상에서 4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전 차단기도 내장을 해야 되더라. 자, 그 외적으로 시설 방향은 인도 측으로 시설해서 외함은 당연히 접지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기주, 변압기 전주, 분기주 등 설비 복잡 개소에는 전원 공급기를 시설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에는 매 개소마다 이 전원 공급기를 시설하는 게 아니라 시설하면 큰일 난다. 안 된다.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끝으로 전원 공급기를 시설할 때 이에 대한 통신 사업자는 기기 전면에 명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혹시나 나는 그래도 챙기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간단하게 복잡 개소에는 시설하지 않아야 한다.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17번째 문제입니다. 전기 저장 장치의 시설 규정에 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을 한번 물었습니다. 자, 보면 옥내에 시설할 경우에 배선 설비 공사는 케이블 트레이 공사로 수직 포설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이 전기 저장 장치에 있어서 배선 설비 공사는요, 기본적으로 합, 금, 캐, 가로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합이 뭡니까? 합성 수지관, 얘는요 금속관, 얘는요 케이블, 얘는 금속재 가요 전선관이야. 그죠? 그래서 일단 1번 보기가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케이블 트레이 공사로 수직 포설할 것, 이게 아니라 합성 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혹은 금속재 가요 전선관을 가지고 시설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해보자면 전기 저장 장치에 있어서 사용하는 전선은요 공진단 면적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쓸 수 있더라. 자, 이런 거는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하죠. 자, 그래서 용도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째 문제입니다. 전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뭐 솔직히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력공학에서도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비교적 간단히 답을 고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뭐 간단하게 체크를 했을 때 이 전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은요. 이 상시 대지 전이 상승 억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지 전압의 저하를 위해서, 그리고 보호 장치의 확실한 동작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죠. 뭐 부하 전류 일부를 대주 흐르게 해서 전선을 전려간다? 에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음으로 19번째 문제입니다. 계획의 시설 기준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여기 보기를 보시면 비교적 생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 고압용 특고압용 계획에는 그 작도에 따라서 개폐 상태, 아이고 이거 틀렸죠. 개폐 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압용 특고압용 계획으로서 중력에 의해서 자연히 작동할 우려가 있는 것은 이런 중력에 의해서 자연이 작동하지 않도록 자물쇠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 계폐기로서 부하 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 계폐기 있는 부하 전류가 통하고 있을 경우에는 회로가 열리지 않도록 해야 하더라. 어찌 보면은 뭐 얘는 당연한 소리가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위에 있는 1, 2, 3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어찌 보면 얘들은 당연스럽지 않을까요? 우리가 뭐 계폐기를 작동을 했는데 이놈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뭐 얘를 조작할 때도 좀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방금 읽으면서 이 부분을 한번 더 읽었는데 중력에 의해서 자연히 이놈이 알아서 동작할 우려가 있다면 다 이렇게 안 되도록 막아줘야겠죠. 그래서 뭘 한다? 자물쇠 장치.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네 번째를 보시면 특과 가공 전선로로서 다중 접질한 중성선의 개폐기를 시설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이런 걸 알고 있죠. 이런 중성선이나 접지선 같은 경우에는 개폐기를 시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1, 2, 3번에 대한 내용이 뭐지? 싶더라도 네 번째 보기를 봤을 때 우리는 아하, 요 놈이 답이 되겠구나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20번째 문제입니다. 주택의 전기 저장 장치의 축전지에 접속하는 부하치 옥내 배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케이블 배선에 의하여 시설하고 전선에 적당한 방호 장치를 시설한 경우 주택의 옥내 전로의 대지답은 직류 몇 볼트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까? 자,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전기 저장 장치 하고요. 그리고 주택의 옥내 전로의 대지답 묻는다면 우리는 600볼트요. 이렇게 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요번에 2회 시험으로 확인된 이 20문항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간단히나마 안내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모쪼록 이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